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만 어제 10만 명대 올라서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했던 일률적인 거리두기 대신에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길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기자가 1, 2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오늘 질병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군요. 아마 예. 저희가 오늘 8만 8천 명이 나왔는데요. 어제보다는 좀 어제 10만 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3주 연속 더블링이 돼가지고 더블링이라는 것은 숫자가 두 번째 느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주 일주일 전에 목요일 날에 7만 1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꺾인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아마도 8월 말쯤에 한 28만 명쯤 나온다는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에 맞춰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확진자 규모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 저희가 보니까 그 검사 수치가 있는데요. 어제도 한 25만 명 정도 검사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할 때는 88만 명까지도 저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숨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예전랑 틀린 것이 지금은 자가검사 키트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네. 11,000개 정도의 또 이렇게 호흡기 진료 센터가 있거든요. 검사는 충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임시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량이 적다라는 것은 그럼 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다소 이제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예. 저희가 지금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왜 주말에 안 하느냐, 또 야간에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7월 20일부터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한참으로는 그게 있습니다. 저기 임시 선별검사소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서울역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그 전철 또 그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데도 70개소를 하기로 했고 벌써 한 19개소인가가 지금 27개소군요. 설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숨은 감염자들이 검사를 받게 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선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염의 우려가 많고 예. 또 감염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번 면회를 하도록 하고 또 어르신들에도 옛날에는 저희가 대면 면회를 다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면은 안 되고 비대면을 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증상이 있게 되면 바로 원래는 집에 가셔가 집에서 약국 사가지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11,000개 되어 있는 호흡기 진료센터에 가서 하시고 만약에 확진이 되게 되시면 바로 처방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과학 방역을 강조했었잖아요. 예. 어제 발표 보니까 일상 방역의 생활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문정부의 방역 정책과 지금 일상 방역의 생활화, 윤 정부의 방역 정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일상 방역 생활화라는 것은 사실은 2년 반 동안의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2년 반 이상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한이라든지 또 우리 델타 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중증도가 심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병상에 확진자 한 10% 정도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9.5% 정도가 거의 재택으로 있고 0.5%만 병원에 가시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4명 이상은 못 모였죠. 네. 4명까지만 모이고 5명 못 모였죠. 또 영업시간 제한도 20일씩 되어 있고. 예. 그거 있어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각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곳, 거기를 표적화해서 타겟화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처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도 일상 방역 생활화로 지금의 재유행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도 거리두기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뭐 백신이라든지 그 치료제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독했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또 영업 같은 경우도 유흥시설 같은 영업을 제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런 필요 없이 유흥시설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이런 학교라든지 그런 걸 포커싱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핀셋 방역 이야기 해주셨는데 휴가철 휴양지라든지 물놀이장 같은 곳은 좀 특별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6월 22일 날 제가 휴가지의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해수장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사람 번잡도에 따라서 신호등 체계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시내 같은 데는 뭐 미술관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환기도 좀 자주 시켜주고 마스크 꼭 좀 쓰시게 하고 그런 거를 주로 이렇게 생활 속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상 방역의 생활화 그리고 자율 방역을 두고 방역의 책임을 좀 개인에게 돌리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지금 2년 반 동안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도 지금 2년 반 동안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좀 꺾이고 있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아마도 국민들께서 이렇게 환자가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가 이동량을 줄이시고 스스로가 모임을 자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정부 역할도 하고 그에 같이 서로 상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 확보 이야기 해볼게요. 예. 8월 말쯤에 28만 명까지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병상은 충분한 겁니까? 8월 말에 28만 명인데요. 저희는 30만 명으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병상이 이제 5,700개 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15만 명까지는 커버링이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되게 되면 사실은 4,000개를 더 이렇게 확보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22일이죠. 그때 이렇게 1,435개에 대해서 발령을 했었고 지금 1,435개 중에 이게 3주간에 다 오픈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한 676개가 지금 이제 마련이 돼 있고 네. 병상은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좀 늘어나가지고 6,2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0개는 사용하고 있고 4,000개는 비었기 때문에 약 34% 정도의 가동률입니다. 병상 하나 충분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위중증 환자나 사망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 정신병원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선제적으로 꼭 한 번씩 검사를 주일에 하시고 또 면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면 면회는 안 되고 비대면으로 하게 만들어드리고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응급 환자 치료도 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난 봄에 투석 환자가 확진됐는데 병원을 못 찾아서 또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뭐 응급실 앞에서 또 10시간씩 대기한 경우도 있고 또 산모가 또 서울에서 낫지를 못하고 또 그러니까요. 지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병상 가동률 자체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하게 만약에 이렇게 그 확진이 되게 되면 아프게 되면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고요. 보통 99.5%가 재택에 있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중증화가 되고 보면 아프시게 되면 119를 불러가지고 가게 되면 바로바로 가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그렇게 뭐 대기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5천억 규모의 K바이오 그리고 백신 펀드 조성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 계획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을 모시고 어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신약 개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임상 시험이거든요. 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5천억 정도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정부가 1,000억을 내고 국책은행에서 1,000억을 댑니다. 나머지 3천억 정도를 민간에서 투자를 받게 돼 있어서요.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저희가 지금 펀드사도 선정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새로운 신약 개발, 특히 백신 치료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 차관님, 지금 장관 후보자가 두 분이 낙마했잖아요. 예. 오랜 기간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어서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예, 어려움이라는 거는요. 글쎄 좀 우리 빨리 좀 오셔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우리 방역 수장은 사실은 우리 총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중대 본부장 역할을 사실 총리님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질병청장이라든지 오늘도 아침에 그걸 그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네. 질병청장이라든지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것에 뭐 허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방역 생활화로 과연 재유행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이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